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태준 TV의 김현광입니다. 오늘 유종수 총장님, 유니세프 한국인의 사무총장,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협력단장 지내신 유종수 총장님 모시고 우한 사태, 중국 이야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방금 또 뉴스가 들어왔네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일본 크루즈선 안에 갇힌 자국민 380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뛰었답니다. 우리 한국 시간으로 내일까지 온다는데, 좀 전에 우리가 일본을 짚으면서 일본 그 크루즈선이 바이러스 배양소가 되고 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신속 대응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 확진 66,000, 사망 1,500명인데 이제 컨트롤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진핑이 누구에게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게 2015년 메르스 사태를 보면요, 결국 그 국민의 불신, 그리고 국제사회의 불신이 만들어진 이유가 정보의 신속한 공개가 없었다, 정확한 공개가 없었다. 그러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물론 뭐 시설 등등도 안 되어 있었지만 결국은 신뢰받지 할 수 없는 그 감염병 예방 관리라는 건 결국은 중국이 지금 우한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결국은 대처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때 2015년 그 이후에 2016년에 한국 정부에서는 감염병 관리에 대한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들이 다 행정적이고 법적인 절차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설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상 그 인력과 시설과 이러한 모든 머티리얼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계획들이 다 만들어지고 그때 어느 정부였습니까? 2016년이었으니까 박근혜 정부였습니까? 시진핑 박근혜 대통령한테 배워야 되겠네요. 그 전문가들을 이렇게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전문가들을 배워야 한다. 예.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 중국 66,576명이 확진됐고 지금 현재입니다. 사망이 1,524명인데 이 사태 시작될 때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에서 그 추산할 때 그쪽에는 중국과도 교류가 많고 했을 때 지금 10만 명 정도 확진자가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숫자로 지금 달려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역시 그렇죠.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라는 게 이번에 중국이 우한 폐렴 때문에 G2 얘기 이제 그만해라. 어떻게 중국이 미국하고 떼거리로 합쳐가지고 되지만 의료 수준, 방역 수준이라는 게 이 후진국이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건데 우리가 중국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망할 건 없지만은 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닥터 리 중국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희생자이자 그리고 영웅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신 이분의 이제 결국은 그분이 경고를 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전문가의 심각성을 전문가가 말한 거니까 거기서부터 어떻게 대처할 건가라는 그런 정책들을 시작했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공산주의적 관료주의의 경직성인 거죠. 그렇죠. 황제한테는 나쁜 짓 보고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 차장님 궁금해하시는 게 또 이 사람들이 또 인해 전술로 이뤄낸 또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우한에 지금 10,000명인가 하는 그 병실들을 열흘만인가 줬다고 또 세계 토픽에 나왔는데 그게 이 우한 폐렴 확산을 저지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훌륭한 일단 환자들을 격리시켜서 한 병실에 병동에 모은다는 차원에서는 그게 좋은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얘기하는 음악 병실, 그러니까 네거티브 프레셔 룸이라는 바이러스를 밖에 못 나가게 하는 바이러스 못 나가게 하는 병균들을 하는 그 룸이 없는 것 같아서 두 번째로 모든 의료진들이 가져야 되는 방역에 대한 마스크와 더불어서 모든 그런 머티리얼들을 제공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또 하나의 그거나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장충체육관에다가 베드 깔고 사람들 누워 놓는 거나 우리가 이런 야전 병원이나
그 별거 다를 바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저 중국 공산당이 급하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네. 우리가 이렇게 예. 너희들을 위해서 예. 만 배드짜리를 했다 예. 그러면 예. 그건 아무 의미 확산 그렇죠. 지오전 장충체육관에 몰아넣어가지고 하는 거나 다른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제가 그걸 보면서 한번 느낀 게 제가 저 예전에 그 중국의 그 지진이 났던 사천 지역을 지진 이후에 복구 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유엔 그 방문단으로 그때 가서 제가 보는 거나 지금 이번에 그 저기 2,000병동, 3,000병동을 지어 오를 때 본 거나 같은 느낌을 받았는 게요. 거기 그 지역을 가니까 우리가 그 국내에서도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았던 그 국민학교가 초등학교가 그 뒷산을 무너져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 교수 안에 그 도시가 그냥 이게 그렇죠. 아파트가 무너지고 했는데 거기에 그 밖에 그 지역 밖에는 엄청나게 큰 도로들과 빌딩들이 서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5개 큰 5개 부자성이 도와줘서 만든 거라고 이제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그 무너진 그대로 두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 안에 애들은 그대로 묻혀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대로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그 국가가 이렇게 위대하다. 같이 연합해서 아니 이런 재앙을 만났는데 이러한 도시를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해냈다. 이번에도 이러한 재앙을 만났지만 2,000베드, 3,000베드의 병원을 일주일 안에 만들어냈다. 인민을 위하여. 인민을 위해서 그러한 능력이 있고 또 지금 또 이번에도 이러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5개 성에 나누어서 직접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한다.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문제의 핵심이 뭐냐니까 지금 현재 중국에서도 사실은 이 그 뭐 전문가들에 의하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정책 방향은 전혀 없다. 왜? 지금 현재 오늘 당장 의료인들이 사용해야 될 마스크나 방역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중국 정부로서는 이런 큰 앞으로의 대희망적인 설계들을 제시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료 수준이라는 것도 뭐 단숨에 높아질 수가 없는 거니까 참 딱한 게 지금 우리 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갖추고 저 메르스 사태 이후 갖추고 있는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라든지 모든 의원, 병원, 대학병원에서 처방전이 나가면은 그 약들이 얼마나 어디에서 쓰이고 뭐 개인들에 대해서 통계가 잡혀야지 폐렴에 대해서 지금 그 이 우한 시와 뭐 허베이성 같은 게 차원에서 어느 정도 약품이 나가고 누구에게 가고 이게 잡혀야 되는데 이 통계 지금 안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 지금 뭐 5개 성이 이웃하는 5개 성이 도시별로 이렇게 하고 했다는 게 왜 그렇게 했느냐? 중국의 적십자 홍십자사가 지원 물품들을 나눠주고 하는데 어디 중간에서 이게 사회주의적 분배 체계의 이제 공공의료 체계니까 이게 부족한 게 드러난 거죠. 근데 저는 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뭐 마스크도 보내주고 뭐도 하고 그러면 진짜 이거는 핵심적인 진료 치료 시설들을 만약 음압병실을 우리가 가서 지어준다 그러면은 이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음악 병실 병동을 짓는 그 부분은 뭐 중국도 충분히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러한 병실들을 짓는 시간 자체가 뭐 2개월, 3개월씩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짓기는 또 뭐 수천 개를 짓기도 불가능한 거고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사실 그 이제 의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인력과 시설과 장비, 그 의료진, 병원 시설, 그 병동, 같은 거. 그리고 장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지금 그저께부터 왜 확진 환자가 수만 명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이유가 이 테스팅 키트가 불안하다는 거죠. 부정확하다는 거죠. 자기들은 우리는 100개를 사용하면 검진 시약과 검진 그 기구들이 우리 같으면은 100이면 100개를 실험하면 그진 100이 맞는데 그이 같은 경우에 100개를 실험해 보니까 30개가 맞더라는 거예요. 그 닥터 리가 사망한 이유가 본인이 음성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음성이 나온 거예요. 다음에 봐는 양성이 뭐 양성이 아니고 음성이니까 계속 환자를 접촉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정말 그 의료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제가 보는 차원에서는 또 제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환자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 그리고 지금 중동과 더불어서 뭐 인도까지도 한국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시스템을 가져가겠다는 그런 이유들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이 굉장한 그 메르스나 등등 여러 가지의 이 경험, 실패 경험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만들었다는 게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제가 제 친구들 뭐 조그만 병원 하는 친구들, 뭐 서울대 병원장 하는 선배님들 만나고 그러면 건강보험 심사평가 얘기만 나오면 이제 이를 갈죠. 그렇죠. 저놈들 때문에 정말 우리 수가가 났다. 의사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그렇죠. 그 뭐 과장인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국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하게 약 처방하는 병원에는 경고하고 줄여라. 그리고 뭐 내원해서 뭐 입원하는 일수도 이거 이 병은 표준화가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죠? 예, 예. 법원에서 지금 뭐 이제 양형 기준이 돼 있듯이 예, 예. 뭐 폐렴 무슨 폐렴 그러면 그거는 예. 뭐 입원 일수는 야 니네 병원 대구에 무슨 파티마 병원 자식들아 이거 뭐 이거 이틀 2박 3일 입원하면 될까 말이야 7박 8일 해가지고 지금 돈 빼먹고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아주 감시연인 거죠. 워치독이고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저 왼수 같은 염라대왕이라고 자꾸 그러던데 우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우리나라가 이게 진짜 여기 좀 미국서 뭐 저 보건복지 사회복지 개통이 하셔서 그렇지만 미국 오피오이드라고 그러죠. 마약. 예, 예. 그러니까 마약류가 지금 미국에 지금 오피오이드로 죽는 사람이 한 10만 명 넘어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해. 예, 예. 마약류 처방인데 지금 작년 2019년 겨우 미국 전체 이 통계망 의약품 안전 서비스망을 이제 만든 거예요. 주를 넘어가면 이게 미국은 뭐 주가 나라니까 뉴욕주에서는 뉴욕주 어디 시골에서 여기 뭐 오피오이드 뭐 100만 원치 사가지고 의료보험 체계 아니지만 그것도 또 의료보험 체계 또 너무 분절적으로 나눠져 있고 이렇게 해서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의약품 안전 확보하는 게 겨우겨우 지금 보험과 보험이 돼 있고 근데 우리는 국민 개보험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들어가 있고 그거를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어디 뭐 저기 삼척에 있는 조그만 의원부터 서울대학병원까지 그냥 일괄해서 감시 체제를 갖고 있어서 지금 의사들이 죽겠다 그러긴 하지만 국민들을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일이고 중국 보면 지금 통계가 안 잡히잖아요. 전혀. 아니 지금 사람이 지금 1,500명이 죽어나 자빠지는데 어제 그제 와가지고 통계 시스템이 잘못됐습니다. 뭐 시약이 시원찮습니다. 어디 뭐 기준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지금 죽어 나자빠진 사람 1,500명 그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이게 무책임하냐 국가가. 그렇죠. 어떻게 국가의 그 질과 국가의 그에 대한 평가는 결국은 국민의 그 건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국가냐라는 부분인데 그 보장성 그 건강성을 보장해 주려면 경제가 돼야 되고 제도에서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작동합니다. 그걸 본다면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전문가 집단들이 뭐 보건뿐만 아니라 여러 IT 분야 뭐 여러 제약 분야 여러 분야 언론 분야에서 굉장히 뭐 우리가 스스로를 굉장히 좀 평가를 절하는 부분이 있지만 엄청난 약진을 해왔고 지금 우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외협력단장으로 지금 6년 가까이 일을 하셨으니까 뭐 전 세계 보건 의료보험 체계 뭐 다 들러다 보죠. 저도 뭐 미국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있으면서 뭐 의사들 친구들 뭐 만나고 그러니까 지금 의료보험은 대한민국 세계 최고다. 예, 그렇게 의료 체계도 지금 뭐 우리 국민들이 받는 혜택도 세계 최고다. 미국보다 낫다. 예. 그리고 이건 방역 시스템 이것도 하여간 뭐 세계 최고 이거는 뭐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죠.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게 수준이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교민들 그러잖아요. 미국 교민들은 그 의료보험 중산층 되면 뭐 한 달에 보통 150만 원, 뭐 160만 원 내잖아요, 그죠? 직장 다니면. 그리고 또 뭐 겁이 나서 그 보험 커버 되니까 뭐 되지만 또 뭐 작은 병원 또 안 간단 말이에요, 그죠? 의사 만나면 뭐 500불, 뭐 600불은 뭐 기본적으로 내야 되니까. 지금 우리 유 총장님이 유엔에서도 일하시고 뭐 여기 유니세프도 일하시고 북한 의료 보건 지원하러 여러 번 갔다 오셨죠? 네네네. 얼마나 갔다 오셨어요? 저는 뭐 두 번을 갔다 왔는데요. 그때가 뭐 아주 오래 전 얘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문을 열 때 미국 제가 그때 YMCA 이사장 할 때 북한 어린이 병원에 돕는 사업들이 있어서 뭐 의약품 지원? 예, 의약품 지원으로 다녀왔습니다. 예.
그 지금 북한이 그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경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북한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발병하고 있는 우한 폐렴, 코로나 19에 대응한 의료 체계, 방역 능력이 없는 거죠. 전무하다고 봐야 되겠죠. 뭐 전무하다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일본과 같은 정책을 북한이 사용한 거죠. 국경 폐쇄죠. 국경 폐쇄를 했는데 사실 저는 그 제가 런던의 그 전염병 전문 대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런던 올림픽을 했었지 않습니까? 성공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도쿄 올림픽을 이번에 7월 달에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관건이 5명의 그 환자들이 발생했는데 그 환자들의 전염된 루트를 모르겠다. 확인하고 있다. 거기에 만약 그거에 의해서 좀 더 이게 확진된다면은 그 7월 올림픽이라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얘기를 방역 시스템이 그 합격점이 아니라 이런 거죠. 예, 그렇죠. 어디로 흘러가는 거는 약을 먹는지 뭐 하든지 아니면 불러가지고 검사를 해서 시약으로 하다든지 그거는 파악이 돼야 되는데 예.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이거 뭐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고 죽었다. 예. 이거는 이제 용인할 수 없는 거죠. 결국 북한에서 지금 그 국경을 막은 거는 아베 정부가 취한 정책과 같은 동일하지만 그 이유는 그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결국은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가장 정책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건 막는 거지만 두 번째 어떻게 그 경로를 어떻게 됐느냐 계속해서 확진되는 걸 막을 수 있느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일본이 굉장히 지금까지 저희가 협력하면서 보아온 것들이 수동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예. IT 강국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그 각 주마다 나누어져 있고 이러한 종합적인 IT 전국적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파악 불가능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중국도 지금 뭐 의료 시스템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거 일본은 보니까 선제적 대응 이런 거 약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문화 자체가. 예. 우리 같으면 지금 그냥 막 확 뒤집어 엎는 데모더라도 한번 가면 그냥 정부가 번쩍 정신 차려가지고 대응이라도 할 텐데 아베도 아직도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저 크루즈십에 대해서. 예. 하여튼 진전되는 대로 좀 우리 유성수 총장님 모시고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하여간 우리 한국의 의료 방역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는데 좀 안도감을 느끼게 되네요. 지금 전문가들 지금 또 뭐 제가 듣기로는 지난 12월 말부터 밤잠을 못 자고 지금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고 뭐 사실 전문가들이라면은 결국은 의사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공무원 심평원 뭐 여러 기관들이 지금 CDC 다 우리 이제 그쪽에 종사하는 모든 그런 기관의 직원들이 지금 밤잠을 못 자고 이걸 협력을 하고 있다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 효과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데에서 제가 그래서 이런 분야에 의료 분야에 공공 의료 분야에 종사자들 그 전문가들에 대해서 참 저도 개인적으로도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이건 또 하나의 저희가 성공 사례를 만드는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떠나셨지만 이 고생하는 의사들을 위해서 보험 수가 좀 후하게 좀 책정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농담입니다. 하여간 방역에 정말 애쓰고 있는 우리 의사들, 뭐 간호사님들, 뭐 약사들 정말 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이 또 시스템과 통계를 잡고 있는 분들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